에밀리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돈이 좀 필요해요. 사업을 하려면 꼭 상당한 금액이 필요해요. 그렇게 큰 돈은 마련할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 남편이 곤경에 처해 있고 당신이 그를 돕지 않는다는 불합리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반응은 현금이 없다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출을 받거나 에밀리가 정말 부족한 것을 고려하십시오. 왜 10년 동안 속아서 이렇게 만만찮게 굴어?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미셸을 곤경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텐데 미셸은 고개를 저으며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나쁜 놈 하나는 아빠야. 아빠를 슬프게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후회하게 할 거야. 미셸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 다니엘 넌 몰랐을지. 몰라도 미셸은 태어났을 때부터 대단한 걸 갖고 있었어. 너는 미셸을 불륜의 핑계로 삼았어. 나 결혼 20년 만에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생일은 미셸과 성대하게 축하할 거예요. 분명 멋진 지옥이 될 거예요. 기대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44세 주부입니다. 남편 다니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만난 17살 딸 미셸 다니엘, 미셸 데니얼과 우리는 같은 해에 입사한 동료였습니다. 초기 그룹 오브 세븐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 지난주까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료 세러도 열심히 일해왔고 세러도 한계에 도달했지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니엘과 퇴근 후 술 한잔하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결국 다니엘과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편안하고 서로를 존중했어요. 다니엘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든 일을 견뎌낸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이 감정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남자친구가 돼서 열심히 일한 거 2년의 연애 끝에 우리가 결혼을 했고 결혼 3년 차에 우리 딸 미셸이 태어났어. 와우, 그렇지 않아.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느낀 순간이었어. 미셸은 나랑 똑같지 않나 봐. 내가 아기였을 때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니엘은 그때 미셸이 태어났을 때 사랑스럽게 말했다. 다니엘은 육아에도 열정적이었다. 다니엘은 미셸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는 그녀는 어렸을 때 경치 좋은 곳으로 갔지만 어느 날 미셸이 3살이 되었을 때 걱정이 생겼을 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짧았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미셸을 데리러 갔을 때 오늘 이야기를 읽었는데 미셸이 이야기에서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좋은데 읽기를 계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학교 선생님인 밀러 씨가 미셸이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거나 책을 읽을 때 다른 댓글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림을 그리며 그녀의 식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잘 있나요? 저는 이러한 관찰의 정확성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저도 집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제가 데니얼에게 그것에 관해 상담할 때, 뭔가에 열중할 때 가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발달이 늦어지잖아. 에밀리 너도 그런 성향 있잖아. 너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구나 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다니엘의 평소 방식인 것을 알면서도 둔탁한 물건에 맞은 것처럼 다니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를 놀리는 건 여전히 짜증나고 미셸의 발달이 늦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다. 그래도 미셸은 너무 귀엽지만 다행이다. 미셸 너는 나처럼 생겼으니 엄마를 닮으면 미인이 될 거야. 확실하게 말하면 다니엘은 3살짜리 미셸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바라보고 있는 미셸을 껴안았습니다. 당황한 다니엘은 미셸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변에 미셸이 나한테 엄마 귀엽다고 하던데 오랑우탄이라고 하는 건 실례야. 그렇지 아빠는 잘생겼지만 성격이 별로일 수도 있어. 말하지는 않겠지만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게 말하는데 미셸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일이 계속됐다. 걱정되는 마음에 미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소아과 의사와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미셸의 어린이집에서의 행동과 행동을 공유하고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고 권유받았습니다. 미셸은 지능검사를 위해 추천서를 꼭 쥐고 테스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미셸의 IQ는 170입니다.
미셸의 IQ는 170입니다. 미셸은 영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잡지와 뉴스에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 아이가 영재가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UNC에서 이 사실을 미셸에게 직접 공유할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한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미셸은 그냥 듣고 흠이라고만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셸은 나를 올려다보며 엄마가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 영재들은 남들보다 빨리 이해한다고 하는데 6살 때 미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되자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다. 다니엘은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시작하자고 했다. 내 아버지는 처음부터 회사를 세웠지 나도 똑같이 하고 싶어. 다니엘이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내가 아버지의 독립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린 시절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미셸이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미래의 재정이 걱정되었지만 부모님은 다니엘이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당신과 미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독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행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셨고 이러한 지원으로 다니엘의 독립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성공적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니엘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으로 바빠서 저는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일을 계속하면서 미셸이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다니엘은 여전히 미셸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셸의 말에 따르면 괜찮다. 아빠는 내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면서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녀는 실제로 다니엘이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그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나를 무시합니다. 미셸은 다니엘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니얼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포스타오 설명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다니엘에게 자신의 재산 중 하나를 빌려준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다니엘을 너무 부드럽게 대하는 또 다른 경우였지만 그 이후로는 당연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가끔 아파트 청소를 하자고 제안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자려고 거기로 돌아가서 나를 들여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지저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데니얼도 우리 집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지금은 현금 흐름이 빡빡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기여하겠습니다. 사치까지 망쳐줄게. 명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다니엘을 응원하고 싶었어. 미셸의 성숙함에 힘입어 월급만으로 겨우 버틸 수 있었고 종종 그녀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야근도 더 많이 시작했다. 집에서 혼자 미셸에게 휴대폰을 줬어요. 예전에 사용했던 오래된 기기였는데 지금은 새 SIM 카드가 장착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해한 사이트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GPS와 보안도 설정했으니 안전해요. 미셸 딸이 휴대폰 사용법을 익힌 후 그녀는 아빠 휴대폰에 GPS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셸이 왜 제안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빠는 가끔 회사와 아파트를 오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집에 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군요. 아빠 휴대전화에 GPS를 설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셸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미셸은 아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정말 신뢰합니다. 미셸은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나를 바로 볼 수 있다면 물론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종종 다니엘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집에 오지 않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다니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나에게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미셸 괜찮아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이해해주죠. 이 말을 하고 어린 미셸을 안아줬어요. 미셸이 예민해지는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나 봐요. 미셸은 제 감정을 알아차리고 걱정했을 거예요. 미셸이 재능이 있다고 해도 아직은 미셸이 제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린 아이 나는 미셸을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다니엘이 독립한 지 10년이 지나 결혼 20주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셸은 17살이었지만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높은 순위의 학교에 가지 않고 서신을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대신 나는 그것이 그녀 입장에서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셸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항상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억제하고 방을 읽으십시오. 학생이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만 괜찮아 통신 과정이 내 꿈에 더 적합합니다. 변호사나 미스터리 작가가 되고 싶어요. 미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다니엘은 럭셔리를 약속했지만 10년 동안 변함없었어요. 그의 사업에 그는 한 번도 가계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대신 몇 년 전부터 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수백 달러의 요청이어서 나는 내 자금에서 다니엘에게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미안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꼭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항상 자금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곤경에 처한 남편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 가혹합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는 게 어때요? 에밀리, 당신은 너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죠. 바보야. 그 발언은 불합리하고 비하적이야. 다니엘은 내가 돈 빌리는 걸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나를 통해 아버지께 돈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방식이었어. 다니엘 회사는 다니엘이 가져오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어. 그래서 그는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내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의 의도를 이해했지만 나는 또한 그것이 내가 따라야 할 상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아버지께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미셸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두었던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셸과 그녀의 케이는 이 상황을 재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무시합니다. 미셸은 데니얼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데니얼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셸을 자신의 아파트로 자주 데려가곤 했지만 그는 집의 방문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딸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셸이 10살이 되었을 때 모임은 엄마 박에서만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와의 미래에 대해 정말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셸의 제안은 지난 10년 동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별거 중이고 다니엘은 가계비도 안 냈는데 계속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미셸이 고민하다가 제안한 대로 우리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서 다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이 올 것입니다. 그는 돈을 빌렸을 때 직접 사과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화 요청으로 전환했다가 은행 송금을 지정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월요일까지 돈을 이체해 달라는 간단한 메시지만 보낼 뿐입니다. 솔직히 다니엘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습니다. 자금은 있지만 다니엘에게서 더 이상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휴일이어서 다니엘의 사무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가면 그가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돈을 요구할까봐 미리 알리고 그래서 예고도 없이 갔어요. 이전에 그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한테 위치를 알아냈어요. 미셸이 저를 막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에 갔음을 확인한 후 떠났어요.
상업지구 근처에 있고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고 녹지가 많아 경치가 매력적이에요. 왜 그가 교회로 돌아가기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 다니엘이 좀처럼 집에 돌아오지 않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의 방은 꼭대기층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건물을 소유한 이후로 아버지로부터 자동 잠금 장치의 액세스 코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다니엘 그 방에 있을 때 초인종을 눌렀을 때 혼자 생각했습니다. 대답이 없어 다시 눌렀는데 이번에는 안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아침이라 자고 있었는지 죄책감을 느끼며 누군가 문을 열자 멍하니 쳐다봤다. 문에 대답한 사람 다니엘이 아니어서 본능적으로 복도 모퉁이로 달려갔어. 이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분명 여자였어. 다니엘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어. 다니엘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며칠 뒤에 내 머리를 가만히 둔 채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집에 갔더니 미셸이 거기 있었어요. 미셸이 엄숙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어디 있었니? 유령처럼 창백하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미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금 산책하러 나갔다.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바로 미셸이 끼어들어 산책을 시켰다. 산책하러 상업지구로 가는 길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상업지구로 갔다는 것을 미셸이 왜 알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대전화에 GPS도 설정해 두었어요. 아버지 아파트로 가셨는데 사실을 몰랐나요? 미셸 말이 안 들리냐. 나는 힘없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내 옆에 앉은 미셸에게 말을 걸었다. 미셸 난 괜찮으니까. 미셸이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을 때 다 말해줄 수 있니? 생생하게 기억나네. 그랬나봐. 2살쯤 된 아빠가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미셸이 어렸을 때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미셸을 유모차에 태워 자주 산책시키곤 했어요. 미셸은 매일 보살피느라 피곤할 테니 집에서 편히 쉬라고 말하곤 했어요. 때론 같은 여자일 때 때론 다른 여자였나 봐. 아빠가 미셸을 잘 챙겨준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아빠는 예전에 다양한 여자들을 만났었나 봐. 다 핑계였어. 평소에 여자를 만나는 건 2살쯤에 추억 잊혀지겠지만 미셸은 기억력이 남다르다. 아빠가 독립해서 사무실 근처 아파트에 살게 된 지금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러 번 거기로 끌려갔고 거기에도 항상 여자가 있었다. 아빠는 내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여자가 있는 걸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는 항상 그 아파트에 있었어. 그녀는 전화기를 켜고 아빠가 이 여자와 10년 동안 함께 지냈던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거기 있는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사라 한때 우리 동료였던 사라가 다니엘과 아늑해 보이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 사진들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사기를 당하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해심이 뛰어난 미셸이 다니엘의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셸 이렇게까지 해서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세심했더라면 미셸이 아프게 하지 않았을 텐데. 미셸이 고개를 저으며 내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나쁜 건 아빠야. 그럴 수 있어. 아빠를 슬프게 한 것을 용서하지 마세요. 후회하게 할 거예요. 미셸의 말이 나를 강하게 반응하게 만들어 후회하게 해요. 불길하게 들렸지만 솔직히 아빠 그 여자가 곧 여행을 갈 계획이라는 호기심이 압도적으로 컸어요. 보세요. 곧 아빠 생신이 다가오는 축하 여행인데 여자가 SNS에 올렸는데 승인이 너무 간절한 것 아닌가. 미셸은 왠지 신이 난 것 같았다. 뭔가 교훈을 줄 계획이 있는 것 같다. 미셸의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여주인만이 우리 아빠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건 어때요? 눈물이 멈췄다는 걸 알기도 전에 우리도 성대하게 축하해주는 건 어떨까요? 미셸이 내 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니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적어도 미셸을 내 삶에 데려온 다니엘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가 애인과 유쾌하게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꽤 놀라운 일입니다. 항상 나에게 돈을 구걸하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여행 자금을 모아 다니엘이 보낸 메시지에 돈을 이체했느냐는 메시지가 내 휴대전화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다니엘이 나에게서 더 이상 이체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주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면 왜 미셸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우리의 전 동료 사라여야만 했습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당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 나와 결혼하셨을 때 독립한 뒤 우리에게 호화로운 삶을 제공해야 했던 것 아니었나요? 나는 사치에는 관심이 없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미셸은 어릴 때부터 멋진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미셸에게 아름다운 걸 다 보여주고 싶은데 말과 달리 추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군요. 결혼 20년이 지났는데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셸과 함께 할아버지의 생일을 꼭 축하할게요. 분명 아름다울 거예요. 기대하고 있어. 오늘은 다니엘의 생일인 미셸,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상업지구에 있었고 우리는 다니엘 엄마의 그 악명 높은 아파트로 향하고 있어. 아무리 감정적이 되어도 아빠가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해라. 미셸은 데니얼과 세러를 직접 만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진을 반복해서 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행 난 알았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 엄마 사라 아줌마가 꽤 힌트를 주는 사람이야.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게시도 하고 있어. 그의 생일을 맞아 여기로 여행을 가는데 사진도 있고 사라가 SNS에 올린 모든 장소는 미셸이 아직 아기였을 때 우리 가족 셋이 갔던 아름다운 곧. 그 당시 다니엘은 미셸이 크면 우리 셋 모두 여기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지킬 수 없는 약속만 하는 다니엘은 이제 그의 여주인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아요. 분노와 답답함에 말문이 막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 정신 차려 엄마, 어서 우리도 갈 거야. 미셸이 등을 두드리며 현실로 되돌리라고 했어. 그렇지, 다니엘이 후회하게 해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기 전에 다니엘의 차는 이미 떠났다. 미셸이 내 손을 잡고 6시간 후에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셸과 나는 어느 호텔의 방에 있었다. 미셸이 배치한 한 호텔의 방에 있었다. 테이블 위에 타블렛을 올려놓고 비디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숨을 참고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아트리움이 있는 커다란 광장이 보였습니다. 앞쪽에 작은 무대가 있었고 근처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기적으로 행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래하면서 중앙광장 주변을 번화하게 만드는 식당들과 테이블과 벤치가 세련된 푸드코트처럼 배치되어 있고 나중에는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조명이 켜지면서 변화와 조명이 눈에 들어오는 인기 명소였다. 날이 저물어가자 화면이 떴다. 미셸의 말에 화면을 보니 다니엘로 보이는 그 옆 액자 가장자리에 나타난 것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라로 보이는 여자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벤치에 바싹 붙어 앉았다. 미셸은 사실 여기 올 거라고 예상했다. 이 호텔에 묵는다면 익명으로 SNS에 댓글을 달아 이곳으로 안내했다. 이 시간에 이곳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라가 좋아하는 것 같다. 인스타 할 만한 곳이 많아서 올 거라고 확신했는데 SNS를 확인하면서 사라의 취향을 분석한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켰다. 그러자 화면에 움직임이 생기고 광장 중앙에 독특한 문을 가진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광대처럼 분장했다. 광대는 광장을 가로질러 우스꽝스럽게 뽐내고 있는 무언가를 찾는 듯 결국 광장 중앙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광장은 순간 모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저절로 박수가 터져나왔다. 경쾌한 댄스, 이건 플래시몹이었어. 개인 중 한 명이 깜짝 공연의 타겟이었어. 첫 번째 댄서, 광대가 청중에게 말했어. 오늘의 타겟을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다음 미셸이 휴대폰으로 몇 가지 지시를 보냈음. 뒤쪽 오른쪽에 있는 녹색 벤치, 그 사이 다니엘과 사라가 앉아있던 무대를 향해 광장의 신나는 음악이 피아노 소리로 바뀌고 모두가 박수를 치는 생일 축하 노래였고 그날의 타겟에 집중한 음악에 광대가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오른쪽 뒤에 사라, 다니엘이 살짝 기뻐하는 표정을 보고 나에게 말하듯 손짓했다. 나는 짜증이 났다. 광대는 다니엘에게 숨겨두었던 꽃다발을 건네주고 무선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동시에 광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다니엘을 축하하기 위해 다니엘은 완전히 기분 나빠하지 않고
모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아빠 진짜 재미는 이제 막 광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가족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 옆에 있는 사라를 쳐다보며 알렸습니다. 광대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극도로 당황한 표정을 짓고 다니엘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화면 속에서도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오늘 여행아 그래서 딸이 같이 못 가셨구나. 광대가 유쾌하게 편지를 읽었다. 다니엘은 눈에 띄게 괴로워했다. 표정은 왜 미셸이 여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묻는 것 같았다. 광대가 무심코 계속 읽었던 우리는 거의 20년 동안 이곳을 방문했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가족들과 또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쉽네요. 다니엘은 이미 충분하다는 듯 필사적으로 몸짓을 했습니다. 사라도 얼굴을 숨기고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못 나갈 것 같았어요.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광대가 계속 읽어요. 풍경 예쁘게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엄마랑 저는 집에서 기다릴게요. 응사라 얼굴 보면서 눈을 피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결혼 20주년 축하해요. 호텔로 선물 보냈으니 받아주세요. 이응집에 따님과 부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시점에서 사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짓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그녀 레프트 비하인드. 다니엘은 사라가 달려가는 쪽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다. 참 불명예스러운 광경에 광장에 있던 관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히읗 SNS가 윙윙거린다. 영상이 라이브로 스트리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플래시몹은 스트리머 미셸 류의 프로젝트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놀라움과 장난을 즐기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채널이었으며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SNS에 격렬하게 글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륜 가족은 집에 있고 그 여자는 누구야? 와 진짜 재미있다. 남편이 큰 고민에 빠졌다. 방송이 끝날 것 같았고 화면에는 광대가 행복하게 손을 흔들고 다니엘은 그 후 창백한 얼굴로 다니엘이 도망갈 것 같았다. 그 장면도 전 세계 생방송에서 바보짓을 한 장면이었어. 맞아. 지금은 꽤 만족했지만 미셸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서 엄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일어섰다. 미셸과 나는 11시 2분이라고 표시된 문에 다가갔다. 우리는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막 노크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당신이 거기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더 나쁜 사람처럼 보였다. 정말 당황스러웠어. 다 내 잘못이야. 가족이 다니엘의 목소리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었어. 물론 다니엘 그 방인 줄 알고 여기 왔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슬리퍼가 문에 걸려서 방해가 돼서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그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좀 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어때요? 다니엘과 사라는 미셸이 갑자기 방에 나타나서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와 미셸 왜 여기 있고 에밀리도 있어요. 다니엘의 이마가 갑자기 식은 땀으로 뒤덮였어요. 사라도 얼굴을 일그러뜨리려고 했어요. 방 뒤쪽으로 도망가세요. 아빠 제 편지 읽었나요?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당신에게 부족해서 아련하지 않나요? 이곳은 가족의 추억으로 가득한데 왜 미셸이 미셸 앞에서 한심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서슴없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다니엘은 억지로 웃으며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나 오늘 우연히 출장으로 왔는데 그리운데 우리 다 같이 여기 왔어. 예전에 아하하 그리고 이 사람은 직장 동료야. 내 비서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침착해지려는 그의 시도는 설득력이 없었고 그의 변명은 한심하게 들렸어. 다니엘에게 정말 언제부터 사라가 내 사람이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 부하 다니엘 넌 주로 재택근무를 해왔지. 그렇지 아직도 비서가 필요하지 않니? 다니엘이 나를 잠깐 노려보더니 지난달부터 재택근무에도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일정 관리나 업무를 위한 비서가 필요해. 사라 방금 지난달에 우연히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정말 우연이군요. 의심스럽긴 하지만 숨길 수가 없군요. 나에게 말을 할 때 그의 말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셸은 다니엘 그의 진술에 반박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게다가 당신은 그녀를 속이고 그녀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정말 최악입니다.
아빠 난 다 알아요. 이 여자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10년 동안 서로 만났죠.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당신과 닮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하더군요. 엄마 저는 어렸지만 이 노부인이 누구인지 생각했어요. 너무 무례했어요. 미셸의 말에 분명히 기억나요. 사라는 얼굴을 찡그린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마도 노부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미셸에게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미셸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도 아빠 엄마 결혼 직후부터 여러 사람들과 바람을 피웠어요. 엄마 산책하러 간다고 하다가 다니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셸을 쳐다봤다는 말을 듣고 여자를 만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해. 잠깐만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 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셸은 다니엘이 어리둥절해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미셸을 발달 지연이 있는 어린애로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요. 다니엘 반대예요. 미셸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양한 여자들을 만났던 걸 다 기억하고 있다. 사라와 10년을 함께 했다는 것과 같이 여행을 갔다는 것,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니 다니엘과 사라 사진이 있는 사진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수십 번에 걸쳐 촬영한 다니엘과 사라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셸이 7살 때 준 전화기를 사용하여 마스터한 것입니다. 사용법을 간신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디오도 저장되었습니다. 너와 사라의 생생한 대화를 알아라. 오디오에는 다니엘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던 내 아버지에 대한 경멸적인 말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도움을 받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보답하기 위한 끔찍한 방법이었다. 다니엘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이혼 난 당신과 계속 결혼할 수 없어 사라. 다니엘이 원한다면 그 사람은 전부 내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내 말에 약간의 도발을 던졌다. 다니엘은 땀을 흘리며 눈을 크게 떴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도발에 세라가 강하게 반응했어. 넌 정말 짜증나는 여자야. 항상 내가 1년 동안 그 힘든 일을 견뎌낸 유일한 이유는 그게 내 유일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야. 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일해야 했어. 넌 언제나 내 아버지 회사의 탈출을 우리 얼굴에 과시하려고. 난 항상 내게 너무 화가 났어. 내 모든 특권으로 인해 나는 너를 미워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 그녀의 말이 나에게도 심금을 울렸어. 사라 미안해. 그때 기분이 안 좋았고 생각해보면 나는 항상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사업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셸이 굳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다니엘과 사라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내뱉었습니다. 다니엘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미셸에 대한 자녀 양육비와 내가 준 모든 돈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재산 분할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자산이 없습니다. 부부로서 상환에 대한 언급에서 다니엘 그의 얼굴은 훨씬 더 뒤틀렸습니다. 사라의 반응은 비슷했지만 우리 측에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에밀리, 나는 돈을 전혀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하니까 돈 안 낼 거야. 사라랑 헤어질 거야. 집에 돌아갈 거야. 괜찮을 거야. 맞을 거야. 그 사람이 제안한 건 화해 선언이었어.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우리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끝났을 거야. 헤어질게요. 다니엘, 어차피 돈 없으면 필요 없어. 그 사람도 이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다행일 정도로 무식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보다 아노와 미셸라와 함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끝날 무렵에 끊어졌습니다. 10년 넘게 우리를 속인 다니엘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말했잖아요. 모든 일이 잘 기억난다. 당신의 일이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셸의 말에 날 사랑했다는 것도 기억나. 다니엘이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 울기 시작했어. 정말 기억해. 고마워. 미셸, 이제부터 같이 살자. 알았어. 대학 보내줄게. 좋은 취직해서 같이 살자. 알았어. 미셸. 다니엘이 미셸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손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당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잘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출구에서 작별 인사를 한 후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방 나가기 미셸에게 거절당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울었다. 나 역시 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다니엘이 나를 막았다. 나는 창가에서 그가 놀랄 만큼 감상적이라는 생각에 돌아섰다. 사라는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고 멀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 발 옆에 있는 그녀의 눈을 보세요. 다니엘이 나에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에밀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다 내 잘못이니까 이혼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부탁해요. 다니엘이 쓰러져서 사과했어요. 그 사람이 미안했다면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 했고, 그 사람의 진심이 사과 사이로 엿보이는 것 같아 걱정됐지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이혼은 최종 결정이니 모든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네, 물론이죠. 당신 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아버지도 방송을 보시고 매우 화가 나서 다니엘의 방을 떠났습니다. 미셸이 1102호실에서 돌아왔을 것 같은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울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우리 방으로 갔어요. 정말 가족 여행이었죠. 그날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점심 페스카토리와 해산물 파스타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미셸 같았어요. 오늘 점심을 만들려고 했는데 페스카토리를 달라고 했는데 페스카토리도 해산물인 줄 알았는데 미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주방 냄새가 식욕을 돋우었다 해서 하룻밤을 보낸 그날로부터 2주가 지났다. 미셸과 나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호텔을 조금 둘러봤습니다. 다니엘과 사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그들은 엄마와 딸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다니엘은 여전히 그 약속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혼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면서 그가 무엇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면하고 있는 돈 문제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그에게서 돈을 제대로 모을 계획에 관계없이 이혼이 마무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 대해 여러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폐를 끼쳤습니다. 조만간 미셸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갈 생각입니다. 다니엘의 회사가 아버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라의 SNS가 폭파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독단적이었던 세러가 처음에 반격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계정을 잠그고 아버지의 일을 조사하는 동안 숨어있는 데니얼과 함께 온라인에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지난 10년 동안 세러 외에 다른 여러 여성들과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셸이 완성된 파스타를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큰 새우는 결국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어 보였습니다. 영재든 아니든 미셸은 내 소중한 딸로 남아있지만 이번 사건은 미셸의 뛰어난 기억력에 감사하고 플래시몹 전략을 생각해낸 미셸은 좀 무섭다. 오늘 그녀가 내 편이 되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미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뜻깊은 날이 될지도 몰라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게 편해서 무슨 일을 하든 선생님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 미셸이 옆에서 웃고 있지 않나요? 엄마 당신은 너보다 앞서가는 게 어쩌면 선생님과 훈련이 더 그럴지도. 나도 웃었어. 이제 결과가 나올 시간이 거의 다 됐어. 미셸이 휴대폰 화면을 탭해. 괜찮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반드시 몇 번은 이루어질 거야. 몇 분 후에 훈련 중인 교사가 탄생합니다.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됩니다.